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완료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밝혀진 바 없으나 유럽 직행한 선수 가운데 최고 수준의 이적료를 받으며 다른 클럽 등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도 있었지만 선수 본인이 토트넘을 강력하게 원했고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가 있기에 적응하기 비교적 쉬울 것이다 얘기하며 양민혁 선수 입단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먼저 양민혁 선수의 장점과 이를 바탕으로 토트넘에서의 경쟁자는 누구이고 과연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06년생 만 18세로 아주 어린 나이로 포지션은 윙어인데 양쪽 모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장점으로 저돌적인 드리블로 이제 공격수가 갖춰야 할 웬만한 장점들은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순간 가속도와 볼을 잡고 뛸 때 속력이 빠르다는 점과 마무리 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빅리그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K리그 역대 최연소 출장 및 득점 기록과 K리그 역대 최연소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걸 보면 장점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에서 양민혁 선수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자면, 자, 우선 위치라고 하면 사실 어느 포지션에서 뛸 수 있을까 라기보단 과연 1군에 바로 합류할 수 있을까 부터 생각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축구 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적 후 임대 아니면 유소년 팀으로 가는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빡빡하게 본다면 유소년 팀에 간다고 해도 선골뉴스 마이키 무어부터 째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어가 지금 이제 특급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사실 쉽진 않죠. 자, 그렇다면 왜 데려왔냐? 자, 당연히 아직 06년생 18세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보고 영입을 한 건데 왜 양민혁이냐 라는 질문과 그 이후로 현재 1군 선수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현재 토트넘 윙어 라인업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활약한 윙어 라인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우선 브레넌 존슨, 셉세비, 베르너, 브라이언 힐이 있고, 힐은 이제 임대를 가서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에 포함한 이유는 영상 후반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이들과 양민혁 선수의 장점을 살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셉세비부터 살펴본다면 지난 시즌 리그 36경기 출전하면서 포로와 함께 팀 내 출전 2위를 기록했고요. 8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단조로운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느낌도 있지만 이제 지표상으로는 드리블 성공률이라든지 찬스 메이킹 등 팀 내 모두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셉세비의 장점은 이제 탄탄한 밸런스로 볼을 지켜주는 능력과 패싱 스킬이 준수한 선수이고,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해 시즌 후반에는 에디슨이 폼이 저하됨에 따라 공미로 출전하기도 했죠. 단점이란 역시 주력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역습에서 활용하기 좋은 카드는 아니었으며 왼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우측에서 오른발 크로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못 올리거나 항상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뻔한 패턴이 노출되면서 공격 루트가 막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리고 다음은 브레넌 존슨 선수인데 지난 시즌 리그 32경기 출전하면서 5골 10어시스트,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셉세비와 완전 반대 유형으로 피지컬과 볼키핑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주력은 매우 빨라서 역시 역습 상황에서 측면을 돌파하기 아주 좋은 카드로 활용이 됐고, 이를 활용해서 골라인 근처까지 빠르게 볼을 운반하며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이나 반대 윙에서 역습이 이루어진다면은 빠르게 상대 박스 안까지 진입해서 결정적인 골 찬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줬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지난 시즌 존슨에게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찬스 마무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고, 추가로 중요한 순간에서 이제 크로스나 패스 등으로 10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가끔 너무 터무니없는 크로스가 나와서 경기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티모 베르너입니다. 후반기에 토트넘에 합류하면서 부상으로 변화가 많아 당시 토트넘 스쿼드에 완전 구멍이 될 수 있었던 왼쪽 윙 자리를 선수 그리고 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개꿀 영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존슨과 흡사한 장점으로 역시 빠른 주력을 활용한 역습과 준수한 컷백 혹은 크로스를 활용한 패싱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존슨과 비슷하게 마무리 능력이 아쉬웠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다음 브라이언 힐은 이제 리그 11경기 출전에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장점이라면 이제 바디 페인팅을 통한 탈압박 능력이 나름 괜찮아 보였는데 문제는 이후 볼을 너무 끈다는 점이랑 이제 패싱과 마무리가 매우 안 좋았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양민혁 선수와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각 선수들에게 아쉬웠던 부분을 양민혁 선수 한 명으로 모두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셉세비의 부족한 주력과 크로스, 존슨과 티모에게 부족한 마무리 능력이 양민혁 선수에는 모두에게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브라이언 힐과 비교했을 때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11경기나 출전을 했기에 이제 시즌 중 발생하는 변수로 인한 출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토트넘 1군 윙어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양민혁 선수가 이들과 비교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축구 팬으로서 계속 행복 캐러가 가동됨과 동시에 또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전 시즌 이 브라이언 힐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을 이제 빠르게 훑어보면은 우선 솔로몬 장기 이탈이에요.
손흥민 선수 톱 가동하고 메디슨이 폼이 떨어져서 셉세비가 공미로 가고 존슨이 윙어 주전으로 올라오고 왼쪽에 힐이 출전하다가 부족해서 베르너 빠르게 임대 데려왔죠. 이제 모든 팀들이 그렇듯 시즌을 진행하면 이제 부상으로 인한 전력 수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수로 인해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브라이언 힐은 능력이 부족한데도 11경기나 출전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선수들 뿐만 아니라 뭐 판더벤 햄스트링에 로메로 몇 경기 빠지고 메디슨 부상에다가 이샬 부상, 진짜 부상 병동 그 자체였죠. 물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지만 축구에서 부상이라는 변수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이고 이런 부분이 만약 다음 시즌에도 이어진다면 어쩌면 양민혁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결정적으로 그래도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은 브라이언 힐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계속 생긴다는 점이죠. 물론 지난 시즌 브라이언 힐 자리를 두고 싸운다면은 이제 무어가 먼저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빅리그 적응이라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힐보다는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양민혁 선수의 이적이 확정이 된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으로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해외 진출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 축구 팬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자, 그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현재 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임대 혹은 유소년 팀 합류가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수 등의 이유로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하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축구 팬분들과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이제 토트넘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영상 만들었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축구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의 모든 거 충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